그 스페이스X의 뭐 여러 차별성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인재풀이 다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 선호 1순위 기업이 스페이스X였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러입니다. 자, 이제 우주 산업이 공상과학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등장한 이후에는 뭐 지금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죠. 일단 좀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저렴하게 이게 더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 되면서 뭐 달에 가서 뭔가 뭐 암석을 채굴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캐티의 또 이재훈 선생님 모시고 이 스페이스X가 어떻게 이 전통적인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는지, 또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이게 화성 이주를 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오늘 이제 스페이스X입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체 좀 크게 봐서 이 우주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요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관심을 돌린 이유는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제 말을 해오고 있고요. 일론은 인류가 지구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 그래서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행성 거주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은 이제 과학적 탐구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주 개발이 인류 전체에게 이제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뭐 SF 작품에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이제 일론이 2002년도에 이제 스페이스X를 창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탐사에 뛰어들었고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나 재사용 로켓 개발을 통해서 인류의 우주 개척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일론이 이제 페이팔을 매각한 이후에 스페이스X에 대한 포부를 밝혔던 2003년도, 한 20년 넘은 영상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이 스피치 영상에서도 잘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일론의 행동과 철학이 개인적인 권력 집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인류의 뭐 의식의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화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철학도 결국에는 대중을 이 매니플레이션, 조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는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일론의 목표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본인의 권력 획득과 유지, 영향력의 확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다행성 종족이라는 개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왜 하필 화성일까요? 화성을 꼭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X는 팀 자체가 좀 화성에 미친 팀입니다, 사실.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왜 가야 되는지, why Mars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론이 옛날에 뭐 이렇게 논문을 또 낸 적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성은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행성 중에 하나고요, 태양계에서. 그리고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후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온과 대기와 중력 조건이 이제 지구와 유사하고 자원 활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테라포밍이라고 해서 지구화를 조금 하면은 인공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인류가 거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스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스페이스X가 되겠는데, 이게 뭐 최근에야 뭐 스타쉽이 뭐 7차 발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저기 진짜 가네, 뭐 실패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도 예전에는 진짜 실패를 많이 겪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일론 머스크가 대체 이 스페이스X를 어떻게 키웠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잘 나가게 했는지, 요 스토리는 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를 2002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뭐 23년도 넘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론 특유의 이제 하드코어 스타일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이제 빡세게 20년 넘게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일론은 이제 스페이스X를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성장을 시켰고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핵심인데 팔콘 9이라는 로켓을 통해서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기존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낮추고 후대형 우주선인 이제 스타쉽을 개발을 해서 화성에 진짜 가보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삼고 있고요. 실제로 이 스타쉽 우주선은 그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달 착륙선으로도 선정이 돼서 지금 블루 오리진도 이제 선정이 같이 됐는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달에 대한 이제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 시험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론의 스페이스X 성공이 앞서서 에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기에 이제 팔콘 1이라는 로켓이 있었는데
이 로켓이 3번의 발사를 하는데 연거푸 실패를 하면서 말 그대로 파산을 할 뻔했고요. 극적으로 이제 2008년경에 4번째 발사에서 극적으로 성공을 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팔콘 9 로켓도 지금이야 뭐 95% 이상의 발사 성공률을 자랑한다고 하지만은 초기에는 실패를 잦게 이제 경험을 했고요. 스타쉽 역시 뭐 지금은 7번째 발사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뭐 4분 만에 터지고 8분 만에 터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찹스틱으로 이렇게 로켓을 잡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험 발사를 한 번씩 이어갈 때마다 이전에 발사했던 것에 이제 그 에러들을 수백에서 1000개 이상을 잡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발사 텀 대비 엄청난 집념과 이제 집중을 통해서 정말 스페이스X는 우주에 미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링크라는 우주 인터넷 시장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있고요. 끊임없는 실험과 빠른 개선을 통한 이런 개발 방식이 스페이스X의 가장 큰 핵심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엔지니어링 역량도 되게 뛰어난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재사용 로켓 기술이라는 게 또 인류사에 엄청나게 그 획기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스페이스X가 가진 그 어떤 핵심 차별점이라든가 경쟁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페이스X의 뭐 여러 차별성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인재풀이 다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 선호 1순위 기업이 스페이스X였고요. 2위가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공학 인재들이 모이는 만큼 기술 경쟁력도 당연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팔콘 9 1단 로켓의 재사용을 통해서 기존 발사 대비 이제 10% 수준으로 앞으로는 더 낮추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용 절감을 하는데 성공을 한 상태고요. 스타쉽 역시 이제 재사용을 통한 비용 효율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과 2단 로켓 모두 재사용하는 게 향후 목표고요. 이미 1단 로켓은 2번 이제 찹스틱 발사대에 있는 로고팔로 잡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실패와 많은 도전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전의 그 오류점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프 베조스가 좀 배 아플 만한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X보다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스페이스X는 우주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뛰어난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친 듯이 일만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도 지금 뭐 자체적인 우주정거장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막.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 구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진짜 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을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주도의 나사와 더불어서 뭐 캐나다 항공청이라든가 EU 유럽항공청, 그다음에 뭐 일본의 뭐 작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 혼자 우주정거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경쟁력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적인데 2014년도부터 중국 국무원에서 우주에 대해서 이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 영역에 이걸 풀어줬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지금 한 10년 넘게 우주 스타트업들이 대거 증가를 했고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뭐 랜드스페이스라든가 뭐 갈락틱 에너지와 같은 여러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스페이스X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랜드스페이스의 주치안 2 로켓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중국 최초의 이제 메탄 연료 기반의 로켓으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달이나 화성에 대한 탐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바싹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이제 미국이 ISS를 뭐 계획상으로는 2030년 정도까지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뭐 이제 달 궤도 쪽에 루나 게이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달 탐사를 하겠다. 그리고 달에 기지까지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달 기지 ILRS라고 해가지고 International Lunar Research Station이라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달 남극에 유인 연구기지를 건설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2030년대 초까지 기초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계속 이렇게 주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주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우주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주 패권 경쟁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자원을 확보하고 군사적인 이용을 하거나 우주 영토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 자원을 채굴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을 통해서 우주 자원의 민간 이용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우주군도 이제 창설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위성을 요격하는 공격형 위성까지도 이제 만들면서 우주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만큼 무력 충돌 가능성도 시나리오 차원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이 새로운 군비 경쟁의 무대가 된 만큼 국제적인 규범과 협력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조약들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가 간의 경쟁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 이제 인터뷰를 해주신 것들 종합을 해보면은, 이 도지가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수장이다 보니까, 결국 이 스페이스X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한 3가지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 우주 정책은 연방항공청, FAA와 나사,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행정 절차가 굉장히 길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도지가 이러한 비율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한다면 스페이스X의 발사 승인 절차가 빨라질 것이고요. 달이나 화성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취임 연설 때 이제 화성에 이제 미국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이제 포부까지 밝히면서 이제 일론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부 계약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국방부의 군사 위성 발사 사업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에서 드래곤 우주선을 통해서 유무인 화물을 나르거나 혹은 사람을 운반하는 그런 ISS까지. 그래서 일례로 보잉에서 스타라이너 우주선은 작년 5월, 6월 사이에 이제 우주선 ISS에 이제 도킹을 했는데.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우주인들이 이제 지금 올해 2월 정도에 이제 드래곤 우주선으로 다시 이제 구해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페이스X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지가 이제 예산 운영화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스페이스X가 이제 국방이라든가 민간의 우주 산업에서 오히려 더 지분이 커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스타링크나 스타쉽 개발에 대한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주 인터넷인데 이게 이제 정부기관을 통한 시장도 이제 공공 사이드에서 존재를 하고요. 이미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도 정확한 그 내용들은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결한 상태고요. 향후에 이런 정부와의 계약이 확대된다면 스페이스X의 성장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스페이스X가 결국은 이게 뭔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우주 기업이 아니라 이게 인류의 뭔가 미래를 위한 뭔가 엄청난 그 비전을 뭔가 제시를 하고 실현을 하려는 그 프로젝트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이게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허황되다라고 느끼는 부분. 야, 그 돈이면은 예를 들어 가난한 국가에 지원한다가 이런 얘기도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항상 있는데 결국은 이게 화성으로 가든 안 가든 간에 이게 이 공상적인 측면에서 진짜 현실적인 목표로 나가고 있는 것만은 또 사실인 것 같고 이런 게 보이니까 앞으로 또 스페이스X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좋은 주제로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에러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